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국은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종합민원소통실,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 58억 6,978만 5천 원에서 16억 9,777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6,75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실천 생활화 정착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없이 과목 경정 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389만 원을, 193쪽 생명사랑 마음나는 공동체 사업으로 453만 원을,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으로 1,203만 5천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이 전액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공공보건 정바 사업은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0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1,27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내부시설 시설비 3억 원과 산후관리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제 지원 사업 지원 시범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7,9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 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비 3,3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에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고 방역소독 인부 보수로 13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로 8,4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간 운영비 지원으로 8억 원이 증액된 2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방산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3,44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는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쪽 하단부터 201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3,768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계획 등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그 샤브양 맞은편에 지금 저희가 그 신축 계획에 있고요. 현재 그 설계에 조금 그 변경이 있어서 지금 설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게 4월 15일 정도, 4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돼서 그때서도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자는 선정돼 있는 네, 상태고요. 업자는 다 저기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시공 중에 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설계를 다시 손본다는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아, 시공 중이 아니 시공하기 네. 전에 예, 설계 변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시공 전에 그 설계 변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조금 그 주변인들한테 그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그 일조권 관계가 조금 영향이 있어서 2층 부분만 조금 그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일조권이 또 걸려요? 그 지금 여기 시설비 저희가 지금 입찰 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한 거는 지금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죠. 안에 뭐 내부 시설이나 무슨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건 없고 기본적인 네, 네, 건물일 네. 텐데.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기 저하고 저희 의원하고 아마 그 선진지 연합식으로 한번 갔다 온 기회가 있는데 요즘 6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당시 가보니까 아마 시설이 상당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엔 감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상당한데 6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그 자산취득비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 안에 그 신축공사에 들어간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고 뭐 물품을 사거나 그런 거에 있나 본데 이게 뭔 얘기죠? 예, 그 6억 원을 저희가 편성한 거는 그 장비와 물품비가 있는데 의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설비를 해서 산모들한테 충분한 의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돌 침대라든가 뭐 골반 교정기, 적외선 치료기 뭐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용량 세탁기라든가 예, 급식 시설 장비, 뭐 식탁 의자 등 빔 프로젝트 교육 장비 등이 거기에 지금 그런 걸 자산 취득으로 네, 계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테리어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친환경 내장재 인테리어를 네, 저희가 지금 그러게. 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감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병원 공기 정화기 같은 게 필히 이게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지만 이 공공시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이형시사 만들어놨는데 좀 독보적으로 좀 인근 지역보다 좀 낫게끔 시설이 좀 괜찮아서 좀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지 여기에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로다가 어떤 그런 산모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 좀 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난임 부부가 양국이 몇 부부나 돼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1,300만 원 정도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작년 2018년도에 저희가 5명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아서 난임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에 대한 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임 난임을 하죠. 차외 수정하는 거 네. 한 부부당 250인가를 아마 지원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네. 또 지금도 금액이 비슷한지요? 지금 인구,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쪽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금 높였어요. 130%에서 180%로 높이고,
그 지원 내용도 1회 50만 원씩 총 4회에서 10회까지 지금 대폭 늘린 상태입니다. 이게 난임보고 시술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한 450, 뭐 5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좀 저희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더 해도 네.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해서 네. 필요한 예산 뭐 더 있으면 증액하셔도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은 보건진료소 업무보존 요게 당초 9일에서 6일이 늘어나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네. 저 예산을 뭐 세입이랑 보니까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뭐 한 5일 정도 더 늘려서 보조원을 뭐 더 예산이 수반된다면 할 수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노관개혁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좀 예산이 더 된다면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9일에서 6일 늘려서 15일로 지금 예.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15일로 지금 자르는 상태입니다. 좀 더 저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로 저희가 한정된 거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저희가 그래서 15일로 현재는 예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교통편이나 이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보건진료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좀 거기다 뭐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네.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금해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67억 2,419만 7천 원보다 1억 2,287만 2천 원이 증액된 68억 4,70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문자 발송료 등 2건에 3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10지문 자동 채용 10지 드라이브 스캐너 등 3건에 1,0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 법률 정보 제공 일반 운영에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 등 2건에 3,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자산 취득비에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품관리 차량 유지 관리비에 통합관리 자동차 중 보건소 차량 별도 관리로 1,23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 측량에 한국지방재정공제 공모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 앞서 먼저 의회 청사, 일명 뭐 의회 청사라고 하는 그 청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겠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현장 이제 그때 그 설명회 때 2개 업체가 와서 설명회 듣고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 추후에 그 자기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재공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 포기 사유가 뭐죠? 포기 사유가 저희가 이제 그 청사 전체를 그 밑에를 이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그 200평 규모로 이렇게 올려갖고 실제 사무실은 2층 규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00평 규모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48억 가지고는 그 예산이 그런 공법은 좀 안 만들었고 지금 그 저희가 그런 사유로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공고할 때 그 전체 평수를 그 이제 400평 규모로 그래도 주차장을 이제 별도로 좀 해가지고 그 3층 규모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공서 입찰을 볼 때 그 건축비를 평당 우리 평상시에 우리 청사 질 때 얼마를 책정합니까? 지금 보통 보통적으로 600에서 700. 네, 정도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다. 평수가 지금 600평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설계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한 단가가 한 450에서 한 460에 맞춰지니까 포기한 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걸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400평으로 잘라놓고 나머지 200평은 주차장 이런 걸로 별도로 발주하시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물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거를 주차장을 건물 밖으로 빼면 공유 면적은 비슷하니까 그 사업비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그 토지의 효율성 같은 건 뭐 별 걱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주차장하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하고 지금 활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설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쓰기 때문에 예. 당장 발생되는 예산보다는 건물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좀 봐서 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 하는 시설이 좀 낫다 그러면 좀 예산이 수반돼도 네. 그건 좀 오른쪽으로 미래를 좀 봐서라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꾸 예산 때문에 변동되는 게 네. 지하 주차장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 금액 맞추고 바깥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또 입찰을 다뤄봐서 그 예산을 좀 달리 세운다 그러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그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 방법이. 그걸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 행정에 대해서 좀 예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네. 예산 증액이라는 건 수요가 증가돼야 되는데 뭐 상황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새롭게 추경 전에 뭐 발생된 게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제 2천만 원을 세운 건 이제 그 예년에 비해서 평균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소송이 이제 16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이제 태양광 쪽의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임 수수료가 지금 2천만 원이 거의 바닥이 나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행소도 수수료가 들어가요? 예? 행정소송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요. 행정소송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에는 뭐 자기 의견 잘못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청에다가 그 관할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행정 있고. 심판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네. 소송에는 지금 똑같이 일반 소송하고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태양광이 행정심판으로 다 신청하지 소송까지도 갑니까? 지금 9건이 소송입니다. 소송으로 간 게 예. 9건이 돼요? 예. 대체적으로 그 9건의 내용은 소송권 내용은 뭡니까? 조례 준영에서 비춰보면 네. 예,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소송이 걸리는 게 그 조례 항목에서 보면 경관하고 주민 반발 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경관 쪽으로 많이 저희가 그 보전적인 측면에서 자연경관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또 그 주변 주민들이 그 조례 안에 이제 거리라든가 그 집 수에 네. 관계없이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 수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또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수조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그럼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의 내용이 예. 조례에 대한 흠결이 국법에 따른 조례에 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럼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저기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 제한이라든가 집수라든가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연 보존 경관까지도 이제 조례상에 네. 놔뒀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또 과하다는 측면이 본인 입장에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 9건 중에 뭐 1심 한나는 저희가 이제 팔랑리 쪽은 또 승소를 한 상태라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송의 판결로 조례가 수정된 예는 못 봤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건 뭐 하나만 할 텐데 조례가 수정됐다는 예. 건 뭔 얘기? 지금 얘기처럼 예. 300m가 너무 멀대되든가 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해서 소송이 되면 조례에 판결이 만약에 조례가 너무 과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지금 조례가 수정된 예는 못 봤다 이거죠. 지금 그 거리에 갖고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네. 주로 경관하고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경관도 저희 예. 조례에 준용된 경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경관에 대한 판단을 어떤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소송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어느 지역에다가 허가를 쭉 내주다가 누가 또 한다 그러니까 집단화 우려가 있어서 안 내줍니다. 이런 거는 소송이 될 거예요. 내가 보면 그건 조례가 아니고 그건 그죠? 아마 그런 조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몇 군데 내줬는데 또 내면 거기가 태양광이 집단화 될 것 같아서 안 내줬다. 예. 그거는 좀 소송이 되겠지 그런 건.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겠지. 이게 조례에 뭐 과하다 이래갖고 해서 그 판결로 해서 조례가 변형되는 건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발생될 거를 좀 예산해서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더 예산을 세워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소송 중이면서 수입료가 지금까지 2천만 원이 거의 다 이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는 그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 이런 소송은 승소를 했을 때는 그 변호사비를 귀속 받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승소를 했을 때 네. 우리 관공서에서 지방자치센터에서 소요된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귀속을 받는 얘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좀 발생되지 않게끔 좀 행정 처리를 잘하는 게 우선 기술적으로 네. 가장 잘하는 행정 업무고요. 예. 그 다음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소송이 되면 네. 이런 소송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먼저 저희가 그 소송에 대한 그 재판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지방자치 돈인데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귀속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서 승소가 되면 이게 소진되는 게 행정에서 인허가를 잘못 내줬건 잘 내줬건 그것 네. 때문에 한 7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 이런 소송비로 소진된다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니까 예. 좀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예.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일회 추경에 이렇게 또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네. 또 2회, 3회, 4회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커지다 보면은 일자리 창출도 괜찮고 이거 법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특채를 하는 건 것도 괜찮다.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저희 그 감사법무팀에 이렇게 특별 채용을 변호사 분들 뭐 6급 상당이든 특별 채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 앞으로도 이런 소송건이 많지 줄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국 국민들도 다량으로 그 지식을 쓸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실 예, 의원님. 조동준 의원님 좀 질문 또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걸 좀 얘기할게요. 소송은 이 승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송은 승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소송하는 변호사들이 각 직종마다 내용마다 다 그 전담하는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채용을 해서 변호사를 특정인을 갖다 놓으면 세법에 능한 변호사를 갖다 놓으시면 세법은 다 이기는데 다른 건 다 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승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당한 상황에 따라 적당한 변호사를 사소하는 게 승소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조동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재판이라는 건 승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제 의견도 본 의원 의견도 좀 감안해 달라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제 이상입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라 의원입니다. 예. 그 56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시설비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쓰일 목적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한국 국토정보원에 그 작년에 해안면의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양금 남면 동면 방산 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그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산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이 실태 조사를 할 때 공모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넣고 군비를 제외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희 의원님하고 조던준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 그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 5천만 원 경정된 거 언제부터 행정소송 변호사 수수료가 예산에 책정이 됐었나요? 언제부터라는 게 이게 대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예.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 관련 건이죠? 지금 그 소송. 행정 소송은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16건 중에 9건이 태양광 소송이고요. 나머지 6건은 개별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 관련된 행정소송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소송 문제는 패소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와서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지금 승소를 했지 패소한 건 아니 없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직원이 하셨죠? 담당 직원이. 과거에는 직원들도 같이 갔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종업민원 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 소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지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1694만 6천인 증액된 189억 819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도시 기반 정비 사업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비로 600만원, 국공리 관리 시스템 구축에 600만원, 시설비로 해서 5억 7,400만원을 해서 도시계획 개설 및 확장 등에 또 추가로 반영을 했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기로 해서 722만원이 증액된 3,7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부기사항을 보면 불법 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 시스템 통신비를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재검토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축 비용에 4,800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저희 군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불법 주정차가 됐다고 하면 알림 시스템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일단 군청에다가 신청을 해대고, 또 중요한 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실제로 큰 효과가 없는 거로 검토가 돼서 이것을 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지원 사업에 민간 이전 해갖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에 5,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1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택시 운영하는 사항인데, 금년 3월에 일대가 택시가 일대가 구입되고 운전자 1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교통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6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6억을 그 목에서 감을 하고, 밑에 307-02 사업, 이게 당초 감옥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307-02로 하는데 2억만 하고 4억은 이제 나중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콩사업비가 6억이었는데 지금 남면하고 동면 쪽에 노선하고 저희가 차량 구입하고 운영 관계를 아무리 따져봐도 4억은 좀 쓰기가 곤란해서 일찌감치 반납을 하고, 그 대신 도하고 얘기할 때 금년도 해봐갖고 효과가 좋아갖고 사업비가 모자르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똑같은 거로 반영하는 거로 금액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부 거기에 무더위 쉼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 군비 1,500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만료에 따른 노시내 버스 중형차를 2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600, 군비 3,600, 총 7,200이고 자부담도 7,200 갖고 1억 4,4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서 홍보용 택시 랩핑 광고비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11만 3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도 모자란 분 9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석계 보조금 307-09에 부족분 9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지금 상반기 사업하고 저희가 또 소통 사업해갖고 한 20억 정도가 지금 상반기에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갖고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사이력 관리 필요한 개발입니다. 전산 개발비에 총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거는
당초 예산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사업을 하겠을 경우에 이력이라든가 어떤 토지주 이런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당초에는 그 서버를 군청 서버를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과부하 걸려서 안 돼 갖고 서버를 별도로 이제 구축하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이걸로 서버가 구축이 되면 우리 평화지역 발전하고 생태살림가의 그 생태자연도 조회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같이 활용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을 해서 반환금, 시도보증 반환금입니다. 2018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에 해서 1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양군 도시재생 유주사업 추진 용역해서 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1,500망을 가담하였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우리 주차하시는 노인분들이 근무하시는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인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이 없었고 저희가 1,500을 감안했습니다. 주차 계도 및 단속에 1,074만 2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가태료 부과하고 카메라 운영 및 시스템 유지비 위해서 1,74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6,5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채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 지중화 사업에 4억 2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전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한 150 정도 들어가고 70억 되는데 네. 다 되고 요거는 이제 한전하고 통신사까지 다 해서 이제 다 50대 50이 돼갖고 우리가 이제 50% 마지막으로 KT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5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4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50% 거기서 절반이 저희들 부담입니다. 50% 저희가 자부담입니다. 지금 이제 4억 2천만 소진되면 지금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건 다 부담합니까? 네. 발생됩니까? 다 나간 겁니다. 다 이제 네. 조정이 되죠. 이거 지금 감독 권한은 어떻습니까? 사업 감독 권한은 저희가 모든 50%를 게 한전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압기라는 게 일정 부분 토지 위에 대지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용지의 구입은 어떤 식으로? 용지 변압기요? 네.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다 네. 들어가지 않고 변압기는 변압기나 올라온다. 특별한 것은 이 바깥에서 일정 토지를 만들어서 거치를 하는데 그 토지는 어디서 수용을 하나 이거죠. 변압기. 예, 그럼 저희가 체단해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뭐 거리도 있고 일정 부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꼭 군유지에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텐데 뭐 재준이 있네요. 예. 되고 안 되면 뭐 나중에 사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여기 옥림세스장 앞에 보면 한 구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시내에 좀 곳곳이 있을 텐데 그런 좀 부지를 선정할 때 뭐 좀 필요성이 없거나 가치가 좀 소진된 데다 좀 할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금 국비에는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한 5,3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장애인 택시가 이제 금원 2월인가 3월에 한 대 추가 구입이 됐고 거기에 따른 또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입니까? 예, 예. 야, 그럼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을 좀 가격을 일원화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게 반면에 이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 코스트가 높을 때는 혜택을 받는데 네. 이게 떨어지니까 자기도 좀 내려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여론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대책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용역에서도 그런 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사업이 이제 뭐 사실 저기 기본 요금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혜택 받는 게 없는데 네. 이게 뭐 저희 시급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없이 계속 주민들께 그 홍보하고 이해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남들 한 1,000원 낼 때 예. 내가 한 300원 내면 그나마도 혜택 받나 싶어서 그랬었는데 남이 500원 내면 300원 내면 내 것도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예, 얘기 많이 그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뭐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실 또 어느 정도의 그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좀 코스트 좀 낮춰주는 것도 좀 어떤 재본적인 우리 예산에 조금 뭐 좀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아주 배제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도시재생에 9천억 예산을 9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한 뉴딜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새롭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뉴딜이라고 하는 거. 지금 도시 재생을 이 사업이 지금 용역을 어느 관점에서 두고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려면 이게 사실 지금 저희도 작년 10월 9일 날 우리 평화지역 발전과 되면서 또 전담기구 도시 재생 담당 부서를 이제 사실 신설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이제 부담감이 있는 게 다른 시군에 보면은 무슨 시에 무슨 동이 뭐 도시 재생 저 사업으로 뭐 선정되었다. 사실 그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선정 사유가 되는 게 세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탄광 지역에 옛날에 사람들이 많아갖고 경기가 좋았었는데 이제 합리화되면서 사람이 없어지면서 또 춘천시 우두동 같은 데처럼 좀 발전이 안 된대. 근데 사실 저희 군에는 따져보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좀 저희가 이전에 용역한 거 보면 남면 상거리 지역하고 동면 팔랑리 지역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민들에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역량이 가장 강해야지 옛날처럼 어떤 관에서 해갖고 따라오셔 이건 아니고 평가 선정 공목 단계에서부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절차를 보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어디를 하겠다 군에서 이제 그 선정을 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 계획 수립 단계가 이제 용역인데 실제로 이걸 용역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남면 지역하고 지금 남면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만 평화 경관조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계속해서 좀 선진지도 견학을 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식을 좀 변화시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떤 국비학부의 그 상당 부분 그 차지하는 내용입니까? 예, 국비가 이제 우리가 지금 남면하고 여기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지금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동네 살리기인데 여기 한 50억짜까지 이제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비는 50이고 지방비 50동 해갖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안 되면 이제 소규모 규모로 도시재생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소규모가 되고 나중에 더 확대가 돼서 주민 역량이 배가가 되고 하면은 동네 살리기로 가고 이제 좀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부기에 표기된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렇게 놓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에는 뭔 차이가 있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부기를 할 때 일반인들이나 뭐 쉽게 좀 알게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만약에 양국은 비도시지역 뉴딜 사업 뭐 이렇게 나왔다든가, 예?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좀 예산서에 그 부기될 때 문구도 좀 다른 지역에서 다 도시 재생이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건 비도시 지역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예산은 지금 비도시 지역에 어떤 그런 그 새롭게 바뀌는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한 9천만 원 들여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그 좀 지렛 따라 쓰겠다. 이런 용도면 상당히 좋은데 이건 애초에 듣다 보면 오해하거나 곡해하기 딱 좋아요. 그잖아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돈 들이는 거 똑같은 게 왜 이렇게 틀린가 그러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좀 문구의 배려를 좀 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비도시 지역 뭐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9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남면 정도의 용역을 맡기는 거에 들어가는 돈이 한 9천만 원 든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됩니까? 지금 이건 전체 우리 양국은 전체를 보는 건데 지금 팔랑리까지도 좀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도시라고 이제 먹박지 않은 거는 사실 이제 그 세태도가 양급직은 안 나지만 사실 우리 차 없는 거리 뒤쪽에도 가능하면 요번에도 저 톤에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언급을 하는 뜻에서 좀 이렇게 좀 강화하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거는. 이 9천만 원 정도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과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이게 사업비가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크게 시군에서 어떤 면적 대비 어떤 뭐 산출 과정이 있는지 보니까 우리가 시군을 찾아봤더니 다 비싸요. 보니까 예. 그 정도 되면 어지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홍천 이런 데는 크니까 뭐 한 2억도 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비슷한 규모의 거기하고 좀 사례를 들어갖고 그렇게 맞게끔 했습니다. 계산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122쪽에 보면은 농촌마을 그 버스 운행 계획이 있죠. 몇 페이지시죠? 122페이지. 122페이지. 예. 동면하고 남면. 예. 예. 그 운행 계획 사업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 지금 이장님들 못해 설명을 다 드렸고요. 네. 주민 설명에 이제 드릴 참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분께서 지금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까지 해서 네. 4월 중에 요거 이제 운행을 하려면은 면허를 발급받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을 두고 한정부여 면허를 해갖고 그거까지 되면은 해갖고 이제 지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죠. 그러면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단체다 해갖고 그쪽에 지자체. 그러니까 그 뭐 바르게 살기라든가 사회 단체 있죠. 네. 그쪽에 해갖고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쪽에 한정 면허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로.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단체가 네. 뭐 사업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정해진 거는 없죠. 네. 단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측에서 신청을 좀 받을 겁니다. 네. 받아갖고 이제 거기에서 좀 잘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되는 데를 하고 선정을 해서 좀 차질없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 또 그런 단체에 주면은 또 어떤 그 생동감이나 또 자기 지역의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저희 그 소규모 마을 환경 사업자 그 소규모 주민 권유 사업이요. 네네. 그게 한 10억 개선했는데 이게 공정률이 몇 프로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공정률이요. 공정률이요? 아직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30일자 자료인데 우리 총 그 양구에 총 115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양구 30, 남면 27, 동면 23, 방산 19, 해안 11. 그래서 여기 완공된 게 5건뿐이 안 되고 4월 예정이 이제 99건까지 완공이 돼요. 근데 이제 4건이 11건이 보류가 됐는데 양구 4건, 남면 넷, 동면 셋. 요거는 이제 토지 사용이 안 됐거나 군부대 토지 협의 등이 돼갖고 좀 미뤄진 거고요. 그러면 4월까지 하면은 104건, 104건이 되기 때문에 미뤄지고 하면은 거의 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말이면. 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용배수로 정비가요. 예. 지금 설계까지 끝나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도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시행 도중에 멈춘 데도 많습니다. 이러면 근래 뭐 수관 공급이 안 돼서 네. 그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래서 그거 저희가 그러면 뭐 그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한테 얘기를 뭐 해서 제가 뭐 전달을 못 받은 사항인지 모르지만은 저희한테 전달을 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갖고 저쪽에 재정은영과 간급자재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좀 자재가 조달되도록 그렇게 해갖고 좀 조치하겠습니다. 수관을 이게 농로인데 수관을 꺼내놓고 네. 간지가 뭐 한 보름 열흘씩 됐는데도 공사 안 하기를 여쭤봤더니 수관 공급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혹시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 받으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면은 저희가 그걸
지금 알아봤더니 그런 게 이제 드문 있는데 이제 안전건설과 주관하고 경지 정리하는 논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일부 그런 게 사업이 있답니다. 그거는 뭐 경지 정리가 같이 되면서 진행되면서 같이 들어야 되겠다. 약간 좀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시간이 그 막차 시간이 30분이 단축이 됐죠? 네. 거기 후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버스가 이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업체는 2021년 7월 1일서부터는 주 52시간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하고 요번에 그 버스도 요금 단일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시구는 그나마 그 좀 뭐라 그래 타격이 좀 덜한 거고 다른 시지역 이런 데는 사실 되게 좀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단지 이제 아침 저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5인 이상 50몇 명 이렇게 2021년 7월 1일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는 52시간을 하는데 지금 68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주민들한테 타격이 덜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일부 구간 또 좀 같이 좀 합해갖고 저 구간을 시간을 조정했는데 저도 이제 여기 가서 처음 알았는데 그쪽에 그 기사님들 근무 시간의 어떤 뭐라 그런가 그 구성비를 보니까 처음에 출근해갖고 중간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중에 퇴근하는 시간을 그거를 이제 전체 근무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 그런 걸 감안해갖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틀린 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 더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여태까지 맞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많아서 일단 그렇게 한다면 차를 대야 되겠지만 사실 탑승률을 보면은 뭐 방산해안대가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 아침하고 퇴근 시간대를 믿는데 중간에 너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한 개 정도 구간 줄인 건 있고 또 단축도 시킨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아까도 뭐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해를 좀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좀 협의해야 될 상황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 같은 학원 같은 경우 네. 학생들이 몇 시에 끝나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뭐 그건 뭐 학원별로 중고등학교 대상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네, 네. 일단 동면 쪽에 좀 끝나는데 버스 시간이 안 돼 그 말씀하시려면 예, 그거 학원 시간이 끝나기 예. 전에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학생들을 부모들이 태우러 나오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학교 쪽하고 좀 몇 명 되는지 협의해봐서 예. 그걸 한번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한번 그런 마련해 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 예산을 수반해서 예.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95억 6,318만 3천원보다 14억 3,271만 9천원이 증액된 109억 9,5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복한 우리마을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분재가치 증대 인부임 3천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매표소 이전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 교란종 제거 국고 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5% 감소되어 도비 보조금 1,18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DMZ 생물권 지역 주민교육 일반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경정하고 해안 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에 체험장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일반 보상금 54만 원을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토양 개량제 보조 비율 변경으로 민간 자본 보조 92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피해 보전 직불금 13만 5천 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은 녹색자금 지원 공모 사업으로 광치 휴양림 내 데크로드 설치 및 산책로 정비를 위해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임도시설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91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아름다운 양국 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080만 원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자산 취득비로 570만 원과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앞에 있는 사무실 외벽 리모델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 예방 감시 활동 일반 운영비 2,61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경정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에 일반 운영비 1,320만 원을 인건비 항목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135쪽 산불 방지 대책에 사무관리비 1,350만 원, 자산 취득비로 산불 진화 장비 구입 850만 원을 계산하고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생태 테마 관광 사업은 다양한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 테마 관광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 공모 사업으로 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7천만 원과 136쪽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억 원, 민간 위탁금 7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 중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9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7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8천에 대해서는 그 양구 자연 생태공원 매표소 이전은 뭐 좀 자료를 좀 주셔서 뭐 진입로하고 부대시설 그다음에 그 매표소를 짓는데 소요된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분재가치 증대, 가치 증대 이게 작년에도 아마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당초 예산에 있는 건데 지금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도 지금 저걸 하는 거죠? 네, 근데 금액이 좀 떨어졌습니까 작년보다? 같은 예산입니다.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뭐 어디 분재 협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기술자를 불러오는데 좀 싸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다른 데보다 지금 좀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이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아니면 양구에도 이런 걸 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현재 관리하는 직원이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원 초창기라서 조금 더 전문 관리인의 손질을 받는 게 분재의 가치를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그래요. 분재를 한 10억 원어치 사왔으니까 3천만 원 들여서 잘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자, 132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처음 해보는 사업 같은데 우리 군이 이게 뭐 정부 시책을 해서 뭐 나름 예산을 주고 준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어떤 식의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조림 그래는 막역한데 어떤 방법입니까? 이 방법이 있습니까? 뭐 특단의 방법이? 생활환경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죠, 야. 다른 뭐 특별한 방법 없고 네. 뭐 시공법 같은 것도 없는 네, 거죠. 그런 그냥 건 없습니다. 명칭만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렇게만 나온 거죠.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35쪽에 네, 생태관광 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네. 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예, 그거는 뭐 이 산, 숲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해설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해안 야생화단지에 체험장 아, 시설을 해안 야생화단지. 하면서 네.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해설사입니다. 그럼 지금 뭐 인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아직 선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발이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박규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 1,000만 원 계산하셨는데 그게 한 1년에 몇 가구나 지원을 들어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으로 1차 7가구에 대해서 20본 제거를 했는데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8가구가 밀려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좀 부족하긴 한데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녀보니까 주택 우려 피해복 제거 사업이 대부분 이게 홀로 사시는 분들하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도 좀 꽤 있더라고요. 할 게. 네, 저희가 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장애인이나 뭐 고령자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00% 전액 다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수만 더 하셔도 좀 더 많은 쪽에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FTA 피해 보전금은 이건 센터에서 해당 소원 아닙니까? 호두나무? 아니, 저희가 호두나무에 대해서는 살림 사업에서 저희 별도요. 제가 어제 센터 회의 들었더니 호두나무 식재한다고 또 취급을 또 따로 하더라고요. 시험 재배를 신청하신 분이 있었고 지금 FTA 피해 보전금은 2016년 생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3만 5천 원. 저희가 대상 농가가 두 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131쪽에요. 무상길 나눔 조성 사업 이게 공모 사업이라는데 강치 휴양림에 한정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싹 한다는 거예요? 그 휴양림 전체에? 휴양림 전체는 아니고 휴양림 입구에서 보면 왼편에 예. 저희가 데크로드 설치하고 그쵸, 예, 그렇게 됩니다. 요즘 가오장리 마을에서 이거 뭐서 회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주민 설명회를 한번 그쵸,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없고요. 주민들. 네,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임경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금방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무장애 나눔길 이게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전체 계획된 데크로드가 한 300m, 황토 포장이 한 200m, 산책로 400m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노약자와 뭐 장애인, 뭐 임산부들이 하는 그런 코스잖아요. 네. 이거 완만한가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계획을 겁니다. 잡고 있으시고.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묵재문화 체험관 사무실 외벽 리모델링은 그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옆에 건물을 예, 건물 리모델링, 앞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예, 수리하는 예. 건가요? 아, 거기 리모델링. 예, 어떤- 앞면 지금 목재문화체험관에서 보면 좀 전경이 좀 미관이 좋지 않아서 그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 네.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묵재 체험관하고 비슷하게 맞추시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보이는 전경에 좀 보기, 아, 예, 안 보이기 맞아서.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테마존 및 편의시설 조성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야생화 단지에 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산채 체험장 후공리 말씀드렸던 게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후곡리 마을회랑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먼저 받아서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그럼 예산이 그럼 전혀 지금 현재 어떤 별도의 예산 계획이 계획은 없다는 없습니다. 얘기시잖아요. 예. 이게 8억 8천이 들어간 네. 사업인데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조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에게 총 예산은 53억 1,48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5,2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균형 시스템 관리, 사후심사비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연구 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상업소 관리,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30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 원을 도비 포함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평가위원 수당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5,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우편 요금 공공요금 운영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PM 녹수 동시저감 장치 설치 사업비 국도비 포함하여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지수 전광판 표출 프로그램 구입비 전산 개발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 사무관리비로 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라돈 측정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평화지역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 관리, 이동식 감시 카메라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농촌 폐기물 처리장 입지 분석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 보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감옥 경정하여 기금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고서 예산서 145쪽입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017년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 1,0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 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으로 당초 7억 642만 7천 원에서 2,2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도비보조금 32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1,9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 운전 지원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867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운영계획서 5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3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앞서 예산서 145쪽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환경위생과 역시도 또 이 용역비가 한 7천만 원씩 있는데, 그래도 뭐 이해는 가는 용역비입니다. 여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그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입지 분석 용역하고 폐기물 처리장 진단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용역,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용역을 과업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한 군데서 용역을 다 맡을 수 있을 텐데 이게 틀려요, 업무가?
예, 업무가 좀 성격은 틀리고요. 입지 분석 용역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저희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대한 이 새로운 부지를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양구 관내에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그 2천만 원의 연구 용역비는 이제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처리장에 대한 그 어떤 진단과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다 운영돼야 효율적으로다가 현 시설뿐 아니라 향후에 또 그 새로운 시설이 됐을 때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폐기물 입지 분석을 해서 좀 용역을 줬다. 그런데 이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입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게 뭐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일을 좀 그르칠 수가 많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입지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국비나 어떤 그런 뭐 다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이 아니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이런 거는 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선정을 좀 해보고 지금도 뭐 왕왕 뭐 할 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을 해봐야지 되는데 이걸 굳이 이 사람들이 용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용역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걱정이 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걱정 과장님 좀 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차피 그 현재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용 기한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다는 어떤 대체 부지를 적정 입지적으로다가 가능한 부지를 좀 갖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다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예산은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면 어떤 그 지역적 무리가 일어나니 특전의 어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입지를 좀 분석해서 여기가 좋더라라고 주면 그 좀 바람 맞는 게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 관내 중에서 뭐 자체적으로다가 일단 뭐 몇 군데 이렇게 그 적정 부지를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나 예, 이 결과가 있지만 똑같다는 이제 얘기죠. 이러한 자료뿐 아니라 또 전문기관에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좀 덜 가고 그러한 부지를 이제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거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다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그렇게 뭐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저기 지금 폐기물 처리장 지역 주민들한 입장에 봐서는 뭐 이런 결과물에도 있어서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지만 거기 아니고 근데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크게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치고는 그렇게 큰 결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뭐 좀 철저하게 좀 해서 저 지역 주민들한테 이 용역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몇 군데 나왔으니 뭐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빨리 저 노력을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지표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뭐 크게 기대하는 그런 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 마지막으로 저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변 마을 지원이 관목경정으로 3억이 지금 기금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금 운영이 지금 지출 내역에 자금 운영 계획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한 3억 6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다 지금 이제 3억을 플러스 시켜서 지금 수입액이 6억 6천으로 잡혔고, 지출액이 보면 이제 6억 6천을 다 소진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기재한 거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3억 원 정도의 각 마을에 1억씩인가 이렇게 배분이 됐었는데 6억 6천이 배분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지원 기금으로다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3억하고 그 다음에 그 종량제 봉투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가지고 6천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되고 그래서 3억 6천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그 당초 일반회계 쪽에서 이제 지원되던 마을 지원 사업비 3억 원이 이제 그 집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기금으로 다 이제 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 운영이 적립형이냐 소진형이냐 지금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현재는 소진식으로 되겠습니다. 그죠, 소진형이지. 소진형이면 지금 운영해왔던, 일반 예산으로 운영해왔던 것은 그 지원금 3억에 쓰레기 봉투 등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6천만 원이 성립돼서 뭐 1억 2천씩 갔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3억 6천인데, 요번에 그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온 3억에 대해서는 3억, 지금 6억 6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 그런데, 지출 내역이 6억 6천을 다 올해 소진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3억이라는 돈이 더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게 당초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처음 이제 기금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마을 그 주변 마을과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제 예산 편성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다 집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정확하게 좀 협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민분들도 이제 그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상황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금은 이제 적립식으로 다 좀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이자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그 해당 마을에서 이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마을에서도 이제 현재 이 예산 자체를 다 그 해에 소진 또는 그 해 소진이 안 되면 2월해서 수진을 하시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다 지금 그 주변 마을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정립을 해서 그다음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감옥경제에서 이전된 3억이 협의나 협상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 집행할 계획이 있냐 지금 이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추가 3억은 당초 협의할 당시에 다 그 계획된 협의 내용 중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여지껏 3억 6천씩 지출하다가 네. 2019년도에는 6억 6천을 지출하겠다 이 얘기냐? 작년에도 3억은 지원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저기 지출 계획 대학에 6억 6천이 다 소진돼서 지출된다고 기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기재가 되냐 나 이 얘기를 묻는 거지. 기금 운영 계획에 네. 6억 6천이 다 소진돼서 지출 나와 있으니 전년도에는 이제 3억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됐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기금에서 3억 6천이 이제 됐던 상황이고 올해 계획도 이제 당초에는 3억 6천은 이제 기금으로 다 집행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3억이 이제 집행 계획이었었는데 여기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존 일반회계 3억을 다시 이제 그 기금에다가 3억을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다 이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주변 지역 지원금을 일반에게 3억, 그다음에 기금에 3억 6천을 놓고 지원해줬다는 얘기로 들었나요? 전년도에 그렇게.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요? 전년도 2018년도부터 이렇게 처음 그렇게 한 처음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서도 이제 기금에 3억 6천에다가 일반에게 3억을 편성했었는데 그 일반에게서 집행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번에 3억 일반에게 있던 3억을 기금으로다가 이제 편성하게 감옥경정에서 이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마을당 지금 연 2억 2천씩 지금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17년도까지는 그냥 3억만 갔다가 작년도에 뭐 협의하고 만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영 조례가 돼 있었고 네. 그 기금에 기금 우리
군청에서 3억 6천을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다 3억을 넣고 집행을 했고 네. 올해 연도에 와서는 이제 기금으로 다 하자 그래서 일반회계에 3억이 있는 거를 기금으로 이전시켜서 이제 6억 6천이 됐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작년도부터는 마을당 1억 3천 정도, 1억 2천씩 가던 걸 이제 2억 2천씩 간다. 기존에 작년 이제 올해부터. 기존에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네, 마을별로 다 그렇게 1억씩 해서 3억이 집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게 뭐 협상을 어떻게 뭐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상당한 또 그거네요. 그 주민들 고통에 따라서 고통도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또 기금도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50% 이상이 증액되고 왔다 갔다 된다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주민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예산에 쓰는 어떤 협의도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다시 저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30억이든 뭐 몇십억이든 기금을 확 만들어내야 돼요. 소진형 기금이 아닌 적립형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운영하기가 편하고 실과처리도 업무 보기가 편하시지 이렇게 맨날 해마다 쪼가리를 마다가 이 예산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약속된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내년까지죠? 예, 2020년까지 2020년 예. 12월 말까지 이전을 한다 이렇게 협약서를 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일단 해놓고 예, 연장은 이제 추후에 다시 그렇죠. 협의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연장은 또 하긴 벌써 어려운 것 같고 시설을 새로 만들고 그 매립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3, 4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또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올해나 내년 연말에까지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이게 또 협의가 또 엄청 어려워집니다. 또 전자에 있어도 조건이 뭔지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협약 내용이. 거기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어떤 불합리한 점이냐면 우리 군청에서 지키지 못할 문헌이 많다고. 그거 인지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 그거를 타게 하려면 천상 예산이라는 거 기금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금을 올 연말에도 좀 연말까지 노력하셔도 여기에 대한 기금 마련은 좀 위에도 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 기금이 이렇게 맨날 소진형으로 할 기금이 아니고 적립형 기금을 만들어서 딴 데로 이전하더라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 적립된 기금으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143쪽에요. 평화지역 공중 화장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억 1천만 원. 근데 이게 평화지역이라면 양구군 전체 지역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화지역은 이제 양국은 전체인데 저희가 요 사업비를 이제 추가로다가 이제 그 도비 확보하게 된 거는 방산 지역 그 1000mm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초에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송현리 쪽에 그 주차장 쪽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그 사항 건의사항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요번에 그 예산을 좀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럼 두 개 곳에 2억 1천만 원, 한 1억 한 원. 아, 요건 이제 3개소 설치가 지금 계획입니다. 한 개소는 아직 결정 안 됐죠? 됐어요. 지금 다 지금 현재 위치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강원한강 감시대 인건비가 좀 1,796만 원이 계산되는데요. 이게 8명에서 좀 9개월씩 근무하다 9달 근무하다가 12달을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추가 인상물이잖아요. 예, 저희가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연초 그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강원 환경 감시대를 연중 운영하고자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9달로 근무하게 되면 공공근로에서 12달 되면 기간제 근로로 바뀝니까? 아, 그래서 이게 1년 12개월 이상 다 근무할 수는 없고요. 그 인원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그 뭐 어떤 분은 6개월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개월 할 수 있고. 그 집중 행락철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특히 여름철 행락철 때는 이제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그 인원
각 개개인별로다가 지금 근무 일수를 좀 달리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연중 운영 쪽으로다가 잡고 있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뭐 6개월, 어른은 6개월하고 뭐 9개월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생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뭐 6개월하고 나면 나머지 6개월 부분은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되는 이런 또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죠? 그거는 그분들하고 적정하게 이제 그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좀 나이가 60에서 65세로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강원도 때 그 근로 시간 그 나이대가 그게 잠시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나이 저거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65세까지 자체적으로 65세까지는 그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을 자체를 하다가 원래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그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분할하는 것보다 그 일단 기초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안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제 선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좀 차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양구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